프랑스 르파리지앵은 이강인의 골대를 맞추는 장면에서 PSG다운 상황이었다. 이강은 화려한 개인기로 슈팅을 때렸지만 오른쪽 골대를 맞추고 말았다며 주도했지만 승리하지 못한 PSG 상황을 빗대어 보도하였습니다. 이어 레퀴프에서는 이강인이 골대에 슈팅을 때린 것 이외에는 엘리케의 선수들은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특히 후반에는 이강인밖에 안 보였다고 이강인에 대해 극찬했습니다. 실제 경기 후반부 주도권을 쥐고 공격했으나 제대로 풀어내질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에 팬들도 메시, 네이마르, 베라티 등을 언급하며 창조적인 선수를 찾는 모습이었고 이강인 선수가 더 기회를 받아야 한다. 더 빨리 투입되었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인 것 같습니다. 70분부터 파리 생제르맹이 주도권을 잡고 계속 공격했으나 쉽게 밀란의 수비를 뚫어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후반 89분 멋진 왼발 슈팅을 시도했으나 골대를 강타하며 4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 도전에 실패했는데요. 페널티 박스 안에서 지루를 제친 뒤 한 박자 빠른 왼발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골대를 강타, 동점골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날 이강인은 슈팅 1회, 패스 성공률 96%, 드리블 성공률 100%를 기록하며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수비적으로도 적극적인 모습이었는데요. 이강인은 공중볼 경합 1회 성공, 태클 1회 성공 등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는 이강인에게 교체 자원들 중 유일하게 7점대 평점을 기록했습니다. 이강인은 7.2점을 받으며 슈크리니아르, 덴벨레, 돈나룸마 골키퍼 다음으로 높은 평점을 받으며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은 이강인에게 평점 6.7점을 부여했는데요. 교체 출전한 5명의 선수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평점이었습니다. 이날 이강인 선수를 대신해 선발 출전했던 비티냐는 6.2점, 6.9점을 받아 이강인 선수보다 존재감과 활약이 미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PSG의 끈질긴 추격전에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고 결국 밀란에 패하면서 1위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이날 패배에 현지 팬들은 메시, 네이마르가 필요해, 유로파 리그나 나가라 등의 반응을 보였고 아래의 사진을 올리며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계속해서 주도권을 잡고 공격했으나 뚫어내지 모습이 정말 답답했습니다. 가장 위협적인 장면이 89분에 이강인 선수가 혼자서 바디페인팅으로 흔들고 슈팅한 게 골포스트를 강타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들어갔어야 했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파리를 구하는 동점골을 기록할 수 있었는데 정말 아쉬웠습니다. 이 슛에 대해 현지 팬들은 잠깐만요. 이강인 선수가 더 뛰었으면 지금쯤 이겼을 거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이른 것 아닌가요? 아마 아닐 거예요. 그는 왼발잡이라 왼쪽에 있으니 다소 제한적인 움직임이 보이고 고립되는 것 같아. 너무 힘이 들어간 것 같아. 아쉽다. 더 많은 시간이 주어졌어야 했어요. 지금쯤은 이겼을 겁니다. 확실히 그가 들어오면 상대가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나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PSG에서 4시즌 동안 수비수로 활약한 경험이 있는 도미는 프랑스 매체 소풋을 통해 이강인을 미드필더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내며 팬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도미는 PSG의 중원 조합인 우가르테, 에메리 비티냐는 올 시즌 리그앙에서 꽤 좋은 활약을 펼쳤다. 하지만 AC밀란전에선 상대 미드필더 로프터스 치크에게 막혔다. PSG의 미드필더들이 로프터스 치크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챔피언스리그에서 상위권 성적을 목표로 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파리 생제르맹은 미드필드를 지배하고 볼을 소유하는 팀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부족함을 보완할 수 있는 해결책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이때 이강인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강인은 볼을 잡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뒤에 누군가가 있어도 뒤돌아보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실력 있는 선수라며 이강인은 상대 압박에 저항하며 방향을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플레이를 할 수 있는 테크닉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열에 한두 번도 아니고 자주 그런 플레이를 한다라고 평했습니다. 상대의 조직적인 압박을 개인 능력으로 벗어날 수 있는 재능이라고 극찬하며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 후 인터뷰에서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좀 미친 경기였습니다. 우리가 경기를 아주 잘 시작한 것 같아요. 골을 넣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통제력을 잃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거수일투족 힘든 상황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강팀이지만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주 이른 시간 만에 동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주도권을 잡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스만 덴벨레와 킬리안 음바페의 확실한 기회를 기억합니다. 사실은 경기가 매우 고른 균형을 이루었고
어느 쪽이든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기 때문에 아쉽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의 중요한 경기, 마치 결승전과 같은 경기를 치르게 될 겁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요. 오늘은 이미 결승전이었어요. 왜냐하면 도르트문트의 결과로 우리가 이겼다면 거의 출전권을 획득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건 죽음의 조였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부릅니다. 팬분들의 지지와 응원이 계속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파리 팬들이 우리를 응원하는 것을 보는 것이 중요했고 우리는 결과와 함께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여기에 이강인 선수에 대한 레전드 선수들의 극찬 발언이 다시금 재조명받고 있는데요. 최용수 감독은 이강인에 대해 걸출한 대단한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현역 시절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선수를 찾아달라는 질문에 최 감독은 내 시절에는 그러한 선수가 없었다. 굳이 찾자면 고종수, 윤정환, 일본의 나카무라 슌스케를 들 수 있다며 안정감 있게 경기 운영을 하는 면이 닮았다고 밝히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윤정환 감독은 이강인에 대해 제대로 경기를 본 것은 국가대표팀 경기가 처음이었다. 엄청난 퍼포먼스였다. 경기장 모든 선수를 통틀어 이강인밖에 보이질 않았다. 고 발언했습니다. 이전의 패스마스터로서 이강인의 패스에 대한 평가 질문에는 현역의 나보다 나은 것 같다. 패스는 노력이 아닌 감각과 재능이다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마요르카 동료였던 무리키는 인터뷰에서 이강인과 함께한 것을 영광이었다고 말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발언하며 이강인에 대한 애정과 존중이 묻어나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 이 인물도 빼놓을 수 없죠. PSG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2년 연속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그만큼 아시아 마케팅에 진심인 상황인데요. 현지 언론에서는 이 와중에 일본의 데스탁 후보를 영입하지 않고 이강인을 영입한 것에 마케팅이 아닌 실력이 가장 우선시되었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 가장 큰 상품성과 구매력을 지니고 있는 일본이기 때문에 마케팅을 생각한다면 무조건 후보를 영입했어야 했는데요. 이강인을 영입한 데에는 결정적 인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PSG 단장 캄포스입니다. PSG 단장 캄포스는 유망주 스카우팅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가 점찍은 선수들은 모두 월클이 되기 때문에 그가 찍기만 하면 일단 몸값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고 성공이 보장된다고 할 만큼 큰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2012년 그는 무리뉴의 부름을 받아 레알 마드리드의 스카우트 겸 전술 분석가가 되었습니다. 부임 당시 언론의 비판을 받았지만 그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카르바알과 카세미로의 잠재성을 알아보고 팀에 추천했습니다. 무리뉴가 레알 마드리드를 떠난 이후 캄포스 역시 레알 마드리드를 떠났는데 그가 새로이 자리 잡게 된 팀은 당시에 구단주가 바뀌면서 재정이 넉넉해졌던 AS 모나코였습니다. AS 모나코의 기술 이사로 자리 잡게 된 캄포스는 라다멜 팔카오, 주앙 무티뉴 하메스 로드리게스 등의 선수들을 영입하는 것을 주도하며 그의 안목이 주목받기 시작하였으며 구단주가 소송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다소 어려움을 겪게 되자 유망주 영입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캄포스는 베르나르도 실바 파비뉴 토마 르마 앙토니 마샬 킬리안 은바페를 AS 모나코로 영입하며 팀의 미래를 위한 전력을 구축해내며 다시 한번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AS 모나코를 떠난 그는 릴의 부름을 받아 그곳에서 단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릴에서 캄포스는 니콜라스 페페를 영입하였고 이후 페페가 떠난 뒤에는 빅터 오시멘을 영입하며 안목을 발휘했습니다. 열거한 선수들 모두 월클이 되었거나 월클급의 수준급 선수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대박 상품을 배출해 명성을 높였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는 PSG 단장으로 활약 중인 상황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